자, 이 시간에 이제 포인팅 티어렘. 포인팅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에너지 플로우와 관련된 거죠. 먼저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의 플로우,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사라지는 거. 에너지 변화하고 관련이 있었던 유일한 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유일한 것은 전자기 현상 중에서는 오음의 법칙밖에 없었어요.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죠.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 다시 말하면 줄스 hit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줄스 hit per unit volume. 정확하게는 줄스 hit 로스 레이시겠지. 줄의 열 손실 비율 단위 부피당. 그걸 스몰 w라고 쓰면은 그거는 JF 벡터 노트 E 벡터예요. 왜냐하면 JF가 시그마 E니까,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 이게 오음의 법칙, 줄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I 제곱 R이 되겠지? 이게 V나 IR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얘는 이제 I의 제곱 R, 이게 파워가 I의 제곱 R에 비례하는,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줄스 히트 퍼 유닛 볼륨은 스몰 w라고 쓰면 JF 내적 E 벡터. 저걸 다 적분하면은 라지 w라고 쓰면 부피적분, 그것은 부피적분, 저걸 이제 쓰면 되는데 JF 근데 암페어 법칙에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 컬 H 이퀄 JF 더하기 라운드 라운드였죠. 이 JF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컬 H 내적 E dV 빼기 라운드 T 도트 E dV 필드로 바꾸면 이게 두 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삼중적 만들 때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기억하기 좋게 바꿔놓을까? E 도트 컬 H 이렇게 쓸까? 자, 얘는 두 벡터를 동시에 미분한 거 다이버전스 E 크로스 H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걸 이쪽을 미분한 거, 왼쪽을 미분한 거, 오른쪽을 미분한 거 두 항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른쪽을 미분한 거 해당하니까 왼쪽을 미분한 거를 써보면 컬 E 이 형태에다가 앞에 부호만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사이클릭하게 부호만 맞추면 되니까 어디 잘 볼까? 1, 2, 3, 1, 2, 3. 얘 둘은 부호 같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얘랑 1, 2, 3, 1, 3, 2. 예, 부호가 틀리죠? 얘는 부호가 달라. 그래서 그것만 맞추면 되고 이렇게 계속 맞추면 이게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컬 E 파라데이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죠. 다 했나? 됐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쓰면은 W는 좌변, 우변은 H 도트
라운드 B 라운드 T dv 다 마이너스 부 붙인 거 첫 번째 항 빼기 다이버전스 E 크로스 H dv 두 번째 항 마지막 항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라운드 T E dv 모든 게 다 부피적분이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 보니까 또 아는 표현이 보이네. 아, 이거 가우스 시오렘 쓸 수 있겠죠?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렘. 그럼 얘는 E 크로스 H라는 벡터와 면적적분, 태곡면에 대한 면적적분으로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까지 쓰면 마이너스 부호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보면 얘를 저쪽 이항할까? 여기 W, 여기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이항하면은 어떻게 써지겠냐면 W 더하기 태곡면적분 E 크로스 H 도트 DA 이퀄 마이너스 부호 있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이거 x 벡터의 제곱을 미분한 거 이게 뭐냐면 x 2x 도트 dx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h 이게 뭐 b가 지금 뭐 LIH라면 B가 뮤분의 H일 거고 여기 있는 D도 입실론 E일 거니까 결국 같은 벡터거든요. H 곱하기 H 벡터의 미분 이런 꼴이라서 결국 DX 벡터의 제곱 이런 미분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H의 제곱이라는 거를 시간에 대한 편미분한 거 이거는 E의 제곱이라는 걸 시간에 대한 편미분 그렇게 고쳤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고쳤으면은 시간 뮤H. 오케이. 뮤H. 시간 편미분을 미분 순서를 바꿔도 되거든요. 지금 적분은 어차피 공간의 적분이니까 그 적분할 때 시간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시간을 적분 밖으로 빼면은 어떻게 써지겠냐면 2분의 뭐 B로 쓴다면 2뮤분의 B의 제곱 처음 건 그렇게 써버리고 밑에 거는 이것도 2로 쓴다면 얘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이렇게 쓰고 dv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익숙한 표현이죠. 이건 magnetic energy density죠. magnetic energy density. 이거는 UE electrostatic energy density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에다가 부피 곱했으니까 결국 이게 magnetic 에너지와 electrostatic 에너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필드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까지 쓰면 이거는 U M 더하기 UE 그거를 시간에 편미분한 것은 오른쪽이고 좌변은 이거다. 여기 W는 쭉 따라가 보면 뭐예요? 줄의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 레이트죠. 손실율이에요. 정확한 단위가 이게 파워의 단위니까 이게 지금 줄 퍼 섹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워의 단위니까 줄스잇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워잖아. 파워. I의 제곱 R 얘는 파워란 말이에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그래서 이거는 좌변은 파워인데 손실되는 파워. 첫 번째는 줄스잇으로 손실되는 파워. 줄스잇 로스라고 쓸 수 있겠지? 줄스잇 로스 레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때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이거를 레디에이션 로스라고 불러요. 필드 형태로 사라진 이 서피스 밖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게 이 볼륨을 둘러싼 서피스 밖으로 나가는 이거를 레디에이션 로스라고 불러요. 레디에이션 로스 이것도 레이시겠지?
레디에이션 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필드 형태로, E 필드, B 필드 형태로 서피스 밖으로 사라지는 에너지의 단시간당 사라지는 에너지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우변은 정전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니까 마이너스 시간 미분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손실되는 정도잖아. 그것은 같아야 된다. 보존 법칙인 거죠. 우리가 잡은 이 부피가 있으면 부피 안에 내부에 저장될 수 있는 형태의 UE와 UM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 전하, 축전기, 코일, 자성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부피 안에 있고 그거의 에너지가 줄어들려면 내부에서 줄 스윗이 발생하거나 그 저항 같은 게 있어. 저항의 전류가 통과한다든지 해가지고 줄 스윗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테두리 밖으로 E 필드, B 필드 형태로 뭔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요 E 크로스 H라는 벡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 E 크로스 H라는 벡터를 우리가 S 벡터라고 하고요. 이거의 이름이 포인팅 벡터예요. 포인팅 벡터. E 크로스 H. E 크로스 B 아니다. E 크로스 H예요. 포인팅 벡터 E 크로스 H를 사용해서 포인팅 벡터. 이거는 에너지 플럭스 덴시티. 단위로 친다면 이건 에너지의 플럭스 덴시티다. 에너지 레디에이션 형태로 사라지는 에너지의 플럭스 덴시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게 포인팅 티어렘이고요. 이 자리에 나온 E 크로스 H 필드, 이 필드를 포인팅 벡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아주 쉬워요. 어떤 실린더에 전류가 흘러. 반지름 A, 길이 L. 이런 상황. 뭐 이건 저항이죠, 저항. 레지스터. 이게 저항의 아주 간단한 모형이에요. 내부에 전기 전도도 시그마 LIH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그마가 전하 밀도인지, 면전하 밀도의 기호가 시그마였잖아. 근데 시그마가 또 동시에 전기 전도도를 나타낼 또 시그마를 쓰거든요. 이게 물리학에 어쩔 수 없는 점이야. 알파벳이 부족해가지고 중복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쓸 때 어떨 때는 얘가 전하 밀도고 어떨 때는 전기 전도도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기 전도도예요, 얘는. 이 내부에 전기 전도도가 시그마다. 이 상황에서 저 포인팅 시오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포인팅 시오렘에 저기 나온 항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뭔지. 먼저 저기 있는 줄스 히트 파워 W부터 먼저 계산, 스몰 W부터 계산해 볼까? 이게 JF 내적 E였는데 이 상황에서 JF는 어디 있고 E는 어디 있는지 뭐 하나씩 따져보죠. JF 프리 커런트 덴시티죠. 이거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 파이 A 제곱 단면적으로 나누고 전류 방향 Z 방향 이 방향 Z 방향으로 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제일 쉽고 근데 이게 옴의 법칙이 뭐다? JF가 시그마 E 이게 옴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E 필드가 파이 A의 제곱분의 I 시그마분의 1 G 이 필드가 옴의 법칙으로 바로 구해지게 되고 그러면 W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W는 이거 두 개 곱해야 되니까 I 오버 파이 A의 제곱에 제곱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G방향, D방향 같은 방향 내적 이게 되겠네. W 구했네. W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이걸 적분한다. W, 라지 W 이걸 부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피라는 게 지금 요 실린더를 생각할 거니까 근데 여기 다 상수죠? 그럼 그 부피만 그냥 곱하면 되네. 파이 A의 제곱분의 I의 제곱 시그마 분의 1에다가 부피를 곱해.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높이 L 부피죠? 이제 뭐 좀 보이나? 잘 안 보여 아직. I 제곱 분자 있고 여기 파이 시그마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여기 파이 A 제곱 하나 남고 L 남겠네. 이게 I 제곱 R이 되 이게 R인가? 이게 R이 되면 되겠죠. 이게 R? R은 뭐예요? 비저항에다가 길이 곱하고 단면적으로 나눈다. 이게 비저항의 정의죠? 저항, 비저항, 비저항. 비저항도 로를 써요. 전하 밀도, 3차원 밀도도 로를 쓰잖아. 근데 비저항도 로야. 약 두 개가 항상 동시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비저항이다. R은 지금 저항이고 이걸로 비저항과 시그마 얘가 1/, 시그마거든. 전기전도도의 정의는 비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파이 A 제곱분의 L이 R이에요. 이거 비슷한 시그마 파이 A 제곱이 분모가 있어야 돼. 잠깐만. 그 계산. 그렇지. 분모 있어야지. 여기 제곱이니까 파이 A 제곱 고마워요. 분의 L 이렇게 됐어지. 그래야지 이게 이 꼴이 맞잖아. 됐네. I 제곱 R. W는 I 제곱 R 맞구나. 그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고지 달성했고요. 공간이 좀 없으니까 내가 지울게. 이거 여기쯤에 써놓을까? 그래서 W 계산했더니 I 제곱 R이 됐다. 이제 이거 필요 없지요? 이 필드는 필요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팅 벡터를 계산해. 이 E 크로스 H 포인팅 벡터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근데 E는 알아. E는 아니까 됐는데 H를 모르죠. 그래서 H를 구해봐야 돼. 그런데 포인팅 벡터는 포인팅 벡터를 통해서 사라지는 레디에이션 로스는 서피스에서만 계산할 거니까 결국 서피스에서만 우리가 알면 돼. On the surface. 아하. 전류가 흐르는데 표면 암페어 법칙이죠. 암페어 법칙 쓰면 테두리 2파이 분의 안에 들어간 전류 I 방향은 파이 방향 암페어 법칙 썼죠. 뮤제로 붙이면 안 돼요. H 필드니까. B 필드라면 뮤제로 붙이겠지만 H 필드니까 뮤제로 없다. 표면에서 로가 A일 때 그럼 됐네? 그럼 포인팅 벡터 계산할 수 있죠? on the surface 로가 A일 때 E 크로스 H니까 계산해보면 E가 I 오버 파이 A 제곱 시그마 G 왜죠? H가 I 오버 2파이 A 파이 그럼 I의 제곱 2 파이의 제곱 A의 3승 G 파이 3, 2 마이너스 로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 방향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포인팅 벡터를 도트 DA 면적 적분해가지고 해곡면에서 우리가 계산할 거죠. 이게 레디에이션 로스 텀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표면에서 이거 방향은 로 방향이고 이게 면적 벡터도 로 방향이고 테두리가 이 표면이 윗면 아랫면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윗면 아랫면 생각 필요 없겠죠. 옆면만 우리가 옆면으로만 사라지니까 옆면만 생각하면 되고 옆면에서는 얘가 로 DA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여기다 쓰고요. 2파이의 제곱 A 3승 쓰고요. 여기다 면적 곱하면 되겠죠. 옆면의 면적 파이 A의 테두리 2파이 A에다가 길이 L 곱한 거니까 2파이
A에다가 길이 L. 이게 옆면의 면적이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2 없어지고 파이 하나 없어지고 A 2개 없어지고 A 하나 없어지고 A 둘 남고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 L 잠깐 뭐 이 시그마가 조용히 사라졌네? 시그마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 시그마를 조용히 지웠네? 시그마가 분모에 있었어야 돼요. 오케이 파이 A의 제곱 시그마 있고 분자 L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게 또 지워버렸네. 이게 뭐라고? 좀 전에 했지? 이게 뭐였지? 이게 R이에요. 이게 R이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I의 제곱 R이네. 좌변의 첫 번째 놈 W 더하기 서피스 E 크로스 H 덧 DA 요게 마이너스 라운드 T 적분 2뮤분의 B제곱 2분의 1 입실론 2제곱 dv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좌변의 첫 번째 항이 i의 제곱 r이야. 요거 계산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 r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이 0이 되는지만 보면 되겠어요. 내부에 다시 말하면 마그네토스태틱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정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여기서 변하는지 정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변하냐? 이런 거죠. 안 변해요. 이 필드는 일정하거든. 전류 방향으로 이 필드는 일정하잖아. 변하지 않잖아. 그 시간에 미분하면 0이에요. 자기 에너지 내부는 안 해봤지만 걔도 시간에 따라 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류 계속 일정하게 흐르고 콘스턴트 커런트 흘려놨기 때문에 자기장이 내부에 있지만 그게 콘스턴트해. 그래서 우변 0이거든. 이건 뭐 트리비얼해요. 맞다. 포인팅 티어림이 잘 맞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 배운 다음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부 볼륨에서 줄스 hit으로 이와 같은 열이 나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돼서 사라졌어. 일단 열 에너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연력학 배웠겠지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나면 흩어져요. 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거운 데서 찬 대로. 연력학 2법칙. 이렇게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가. 절대 다시 열 에너지를 다시 주워 모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흩어지는 거 우리가 표시하기도 어려워. 물론 그것까지 표시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적외선이라고 우리가. 그걸 메디에이팅하는 적외선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메커니즘도 있거든. 사운드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뭐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 뭐 홀라당 탈 수도 있고 물건이 열이 나면.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의 다른 형태로도 에너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어쨌거나 사라졌다고 우린 봐. 그런데 내부에 있던 정전 에너지가 소비된 건 아니야. 뭐가 분명 어디서 들어갔냐면 지금 어디서 들어갔죠? 포인팅 벡터 방향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로 방향이었잖아. 옆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뭐 앞에서 뒤에서 이게 포인팅 벡터가 옆에서 막 들어간 거예요. 레디에이션이 안으로 들어가서 E 필드, B 필드 형태로 에너지가 여기 공급이 돼서 내부에서 사라졌다. 그게 이제 이 상황을 보는 픽처인 거죠. 건전지가 필요 없어요. 건전지가 에너지를 썼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지?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저항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건전지 에너지가 사라지고 얘는 에너지가 줄고 여기서 열 에너지로 발산시켜 버렸다. 줄열이 사라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텐데 이 상황은 건전지가 필요하지 않다. 건전지의 역할이 지금 필드인 거야. E 필드, H 필드. 외부에서 들어가는 상황.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제가 생략하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면 일렉트로매그네틱 모멘텀
좀 전에 우리가 포인팅 시어럼에서 봤지만 포인팅 벡터라는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의 레디에이션 에너지의 플로우라고 했으니까 E 필드나 H 필드, 그러니까 그 전자기장이 에너지를 운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운반하면 당연히 운동량도 운반하겠지. 에너지만 운반하고 운동량을 운반 안 하기는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거꾸로 운동량을 운반하는데 에너지는 운반 안 할 수도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가질 텐데 이 운동량은 디라이브 하려면 좀 귀찮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안 나오거든. 이 책에서 그 부분 나오고 다시 안 나와서 제가 그걸 그냥 유도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유도하는지만 대략 이야기를 하면 포스를 일단 생각해야 되겠지. 포스를 전기장 형태로 포스. 전기장 뭐 F는 QE 그 다음에 I DL 크로스 B 이런 게 포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힘은 이런 것들이야. 그 쿨롱의 힘 또는 비오사바르 법칙,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받는 힘이야.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전하 밀도로 바꾸고 얘는 뭐 전류 밀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스를 얻겠지. 이런 식으로 포스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게 포스에다가 델타 T 곱하면 이게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의 변화 아니에요. 모멘텀. 이런 루트로 해서 운동량을 얻으면 돼. 꾸역꾸역.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에서 시작해서 거기다 델타 T 곱해서 델타 P 구하는. 그러면 좀 운동량 얻어지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 운동량 어떻게 하는지 쓸 수 있는데 결과만 쓸게요. 그래서 EM 필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운동량은 적분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입실론 제로 E 크로스 B dV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하고 비슷한데 틀리거든.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 그다음에 상수가 없었잖아. 얘는 E 입실론 제로가 붙고 얘가 B야. 그래서 이걸 포인팅 벡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입실론 제로 만약 진공이라면 올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디엄 머티리얼이 있는 데도 있고 머티리얼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좀 그렇지만 올 스페이스라면 입실론 제로 뮤제 그다음 프리 스페이스라면 프리 스페이스라면 입실론 제로 뮤제로 E 크로스 H가 돼서 다시 말하면 입실론 제로 뮤제로 S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뮤제로 포인팅 벡터 dv 이걸 적분한 형태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개수들이 좀 붙어. 그래야 단위가 뉴튼 세크 단위가 되죠. 운동량의 단위가 되거든. 어쨌거나 이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면 각운동량도 계산할 수 있죠. 포지션 R 크로스 P 하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모멘텀의 앵글러 모멘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앵글러 모멘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모멘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하는 거냐? 실제 하지요. 빛은 운동량을 가져요. 난 여름에 아주 많이 느끼는데 여름에 밖에 나가면 따갑더라고. 팍팍팍 아야. 하여튼 난 느껴요. 여름만 되면 난 느껴. 굉장히 아파. 실제로 그겁니까? 실제로 그거지 뭐겠어. 자네는 뭐 좀 알아서 해석해. 실제로 그거겠어? 과학관에 가면은 그런 실험이 있어요. 과학관에 가면은 진공 튜브 안에 프로펠러를 만들어놔. 이게 프로펠러예요. 이게 한쪽은 까맣게 칠해. 한쪽은 거울이에요. 이쪽은 까맣고 반대쪽은 거울이다. 빛을 줘요. 그러면 까만 쪽 흡수해버리죠. 반사하면 거울은 어떻게 돼? 튀어나오죠. 운동량의 변화가 2배지.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냐? 거울이 이겨요. 과학관 가면 있어. 그 실험 되게 중요한 실험이에요. 검은색으로 칠한 데와 거울,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거든? 검은색으로 칠한 거가 운동량의 변화가 많겠어? 거울이 운동의 변화가 많겠어? 거울이 더 많아. 거울을 맞았다가 튀어나가잖아.
검은색으로 칠하면 흡수만 되고 에너지 상으로는 이게 이득인데 운동량 기준으로는 거울이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거울 쪽이 이겨요. 그래서 거울이 있는 쪽으로 밀려. 진공에서 하면 그 움직임을 잴 수 있어요. 그 포톤 프레셔라고 하잖아.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21장 마치고요. 자, 22장.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를 왜 다시 하느냐? 왜냐면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했잖아.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 필드와 B 필드의 관계를 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맥스웰 방정식의 포텐셜 버전,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B 필드부터 시작해 봅시다. B 필드는 컬 A다. 뭐 이게 정의이기도 하고요. 왜 이게 됐죠? 다이버전스 B가 0이니까 당연히 B 필드는 컬 A 형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부터, 물론 맥스웰 방정식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필드가 위치와 시간의 함수예요. 이 필드도 위치와 시간의 함수인 것처럼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이게 공간 미분이라 그래서 이거 뭐 A 벡터 포텐셜이 공간만의 함수일 거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B 필드가 위치와 시간의 함수일 거니까 이 A 벡터 포텐셜도 여기 시간의 함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거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해보면 아는데 이 before 이렇게 됐는데 계속 이럴 거냐? 아니다. 컬 2를 한번 계산해 보면 컬 2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잖아. 파라데이. 근데 이 B가 이거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라운드 T 컬 A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미분 순서로 바꿔. 좋은 함수는 항상 미분 순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좋고 미분 가능하다는 함수의 뜻이야. 좋은 함수는 미분 순서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컬을 나중에 하고 안에서 이걸 타임 데리버티브를 안에서 하자. 이렇게 쓰고 나면 비슷한 형태네. 이항하고 싶어져요. 이항해. 컬 2 더하기 라운드 A 라운드 T가 0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상황 원래 이걸 왜 우리가 했었냐면 이 필드에 컬이 0이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거 왜 0이었지? 파라데이 전에. 그러니까 이건 파라데이 법칙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스가 없으면 다시 말해 에너지가 이 필드가 보존 장애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0이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필드의 컬이 0이면 이 필드는 항상 어떤 벡터의 그레디언트 형태로 쓸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데피니션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잡아버리자. 이거를 여기서 이 파이를 스칼라 포텐셜로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필드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만족돼요. 요건 틀린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이 필드가 시간과 위치의 함수로서 제대로 구해질 수 있다. 이 필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 필드 여기 요 추가항이 생겨. 마이너스 라운드 A 라운드 T. A 벡터 포텐셜의 시간 미분이 항이 추가돼. 이 필드에 추가되는 거예요. 이 필드는 뭐 변화 없어요. 근데 이 필드 쪽이 변해. 이게 학부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지. 학부생들 이 두 번째 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인생이 그냥 스태틱스로 끝나버려. 정전기야, 그건 정전기. 전류가 나타나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타임 디펜스를 포함하게 되면 요 항이 여기 이 중에 기억해야 될 건 요거다. 자, 이제 이 필드, B 필드를 각각 A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썼으니까 이제 이걸 때려 넣으면은 맥스웰 법칙 중에서 때려 넣기만 하면은 되겠다. 집어넣어 보자. 맥스웰 이퀘이션에다가 첫 번째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1 로 F 빼기 다이버전스 P 쿨롱의 쿨롱의 법칙이죠. 가우스 법칙.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좌변이 다이버전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벡터 포텐셜 라운드 T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 두 번째 마이너스 저 순서를 바꾸지 말 순서 바꿔 쓰지. 라운드 T 다이버전스 A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정리했으면 라플라시안 파이 더하기 라운드 T 다이버전스 A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F 빼기 다이버전스 P 쿨롱의 법칙이 이렇게 바뀌죠. 라플라시안이 차지 덴시티 이거 두 항만 있으면 이게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그 프리 스페이스에서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요게 추가되면 이게 폴라리제이션 미디엄이 있다. 요 항이 지금 추가된 거지. A 벡터 포텐셜 쪽에서 뭔가가 하나 더 온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추가된 항이고 여기 다이버전스 A가 0이면 좋은 상황이죠. 그걸 쿨롱 게이지라고 하죠. 이걸 0으로 잡는 거가 쿨롱 게이지야. 0으로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중요하니까 이거 1번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 B 암페어 법칙을 할게요. 이건 뮤제로 JF 컬 M 여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D 라운드 T 라운드 P 라운드 T 이 내항이 있죠? 제일 복잡하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컬 오브 컬 A가 될 거고 컬 오브 컬 A는 뭐죠? 라플라시안 A 빼기 그레디언트 오브 거꾸로구나. 백캡이니까 BAC CAB지. BAC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BAC 백캡 CAB 라플라시안 A 백캡 시그램 썼어요.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에도 다른 놈들은 뭐 바꿀 게 없는데 뭘 바꿔볼까? 여기 있죠? 이 필드 얘도 필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면 입실론 제로 타임 디펜스를 밖으로 빼면 라운드 T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벡터 라운드 T 이 두 항으로 써질 거고요. 다 됐나? 다 됐죠?
요거를 좀 정리했으면 같은 페이지에서 해야지 제일 좋은데 참 아쉽네. 여기서 정리하자. 저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니까요. 이쪽에서 정리해서 써봅시다. 저걸 여기다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저기 라플라시안 파이, 라플라시안 A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 거기 또 있죠? 저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으니까 얘가 좌변이니까 얘가 이사 갔으니까 저쪽으로 이거 마이너스 부호 붙고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제곱, A 벡터, 라운드 T의 제곱. 그 다음에 다른 항들은 여기 다이버전스 A를 그레디언트 한 거 저기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도 오케이, 여기 그레디언트 있고 시간 미분 있으니까 이것도 그레디언트를 먼저 하고 시간 미분을 나중에 한 다음에 요 그레디언트 안에다 쓴다고 그러면은 더하기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오케이, 좌변 됐고 우변은 소스들. 얘가 지금 이리 넘어가서 얘도 좌우변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뮤 제로 JF 더하기 컬 M. 그 다음에 저 라운드 P, 라운드 T. 이게 우변이에요. 정리된 형태. 2번식.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변은 다 죄다 소스예요. 전류, 마그네티제이션, 폴라리제이션. 좌변은 그걸로부터 나오는 벡터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들이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 1번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선생님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저게 왜 비슷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라플라시안이 있잖아. 그 우변에 소스가 있잖아. 중간에 뭐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 요 놈들은 죄다 1차 미분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미분했잖아. 근데 1차 미분 요것들 이걸 0으로 만들면 쿨롱 게이지가 되고 이쪽을 0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쪽을 0으로 만들면 로렌츠 게이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걸 0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이게 0이라고 잡으면 이쪽이 좀 쉬워지고 저쪽을 쉽게 이걸 0으로 잡으면 쿨롱 게이지. 요 가로 안에를 0으로 잡으면 로렌츠 게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게이지 초이스 따라 이게 이제 쉬워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1번, 2번식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남은 거 두 개 더 있죠. 맥스 방정식 4개니까.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노 모노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파라데이. 요거 두 개는요. 바꿔보면 이거 자동으로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해볼까? 이건 다이버전스 오브 컬 A 벡터 포텐셜을 바꾸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건 같은 벡터의 삼중적이니까. 그죠? 얘는 얘잖아. 0이잖아. 자동으로 0이라고. 오토매티칼리 제로야. 의미가 없어. 자동으로 0인 건 항상 너무나 당연한 거를 뭐하러.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벡터 포텐셜로는. 이것도 써보면 이 자리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쓰고 이 자리를 컬 A 쓰면 그래서 이거 좌우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좌변부터 쓰면 좋아. 넣어서 좌변부터 쓰면 좌변은 컬 오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이렇게 될 텐데 같은 벡터의 외적이죠? 첫 번째 항 날아가고 두 번째 항만 살아남아요. 근데 두 번째 항이 보면 얘야. 시간에 대한 편미분과 공간에 대한 편미분이 있는데 A 벡터잖아. A 벡터를 우변을 써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컬 A거든. 미분 순서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곧 얘란 말이에요. 좌변으로 오면 이것도 오토매티칼에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자동이야. 자동으로 성립한단 말은 그 방정식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이름도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쓰면은 맥스웰 방정식은
1번식, 2번식 두 개로 돼요. 이거 두 개만 필요해. 요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유슬리스해졌으니까.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로 줄다. 두 개로 줄었지만 열나 어려워 보인다. 소위 포텐셜 로스 소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쓰는 것 자체가 페인풀해. 어떤 게이지 초이스를 하지 않고서는 쓰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게이지 초이스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여기서 여기 라플라시안 있지? 여기로 왔지?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에 대한 2차 편미분 있지?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2차 편미분 여기 있지? A 벡터 포텐셜의 시간에 2차 편미분 있지? 두 개 없애고 그 다음에 얘는 다이버전스를 그레디언트 한 거 있지? 얘지?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얘를 타임 시간에 대한 편미분하고 공간 그레디언트 있지? 얘지? 얘도 없애고 그 다음에 다 했네. 그렇게 4개야. 해봐야 돼. 따름 성질.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제 벡터 포텐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B필드가 컬 A니까 여기서 바로 탄젠셜 컴포넌트 A1T가 A2T가 되겠다. 이건 뭐 바로 되겠죠. 그죠? 여기가 N 크로스니까 탄젠셜 컴포넌트는 바로 될 거예요. 근데 노멀 컴포넌트는 A1N이 A2N일까? 이거 몰라요. 나중에 증명이 필요해. 이거는 뭐 이걸 보여주려면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 A 형태의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0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이건 불확실해. 탄젠셜 컴포넌트는 B 필드로부터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두 번째, E 필드로부터는 바운더리 컨디션 E 필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필드 연속성으로부터 포텐셜의 연속성을 바로 유도할 수가 있겠죠. 유도하면 이것도 이제 파이 1 이퀄 파이 2 우리가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만약 A 벡터 포텐셜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경계에서 발산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발산할 이유는 특별히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걸 경계에서 파이나이트 하기만 하면 포텐셜도 연속일 거다. 세 번째, 여기 지금 1번식, 2번식 굉장히 복잡했는데 여기 우변에 해당하는 거, 복잡한 요소를 주는 거, 폴라리제이션이라든지 마그네티제이션 같은 거, 그런 게 0이라면, 예를 들어서 폴라리제이션도 0이고 마그네티제이션도 0이다. 뭐 0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수다. 상수 정도만 돼도 이것들은 죄다 0이 되니까요. 0 또는 콘스턴트. 이런 것들이 0이나 상수 정도만 된다면 저 방정식이 저렇게 복잡하게 써지진 않는다. 생각보다 복잡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우변이 일단 굉장히 간단해질 거고 플러스 저기에 다이버전스 A라는 항이 있는데 얘도 만약 0이라고 가정하면 요거는 쿨롱 게이지를 추수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식은 간단하게 좌변은 라플라시안 파이가 돼버리고요.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 A 0으로 잡아서 사라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로 F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이거 되면 이거는 파이가 위치만의 함수가 돼버려요. 파이가 위치만의 함수가 돼버린다고? 다시 말하면 라운드 파이 라운드 t를 하면 0이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2번식의 좌변이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저것이 라플라시안 A 벡터 포텐셜
더하기 빼기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제곱 A 라운드 T의 제곱 뭐 등등이 있는데 요거 사실 요 좌변의 요 두 번째 항도요. 쭉 돌아가 보면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거든. 이 필드를 구할 때 나왔는데 지금 소스 이퀘이션이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스태틱 하면 이 필드는 타임 디펜스 가질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0이에요. 그 요항이 필요 없어진다고. 같은 이유로. 좌변의 두 번째 항이 생략되고 세 번째 항도 보면 세 번째 항은 다이버전스 A를 0으로 추수하면 0이고 그죠? 네 번째 항은 포텐셜이 스태틱하니까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하나로 간단해져 버려요. 좌변을 하나만 쓰면 돼. 그래서 중간 과정은 좀 있지만 좌변이 되게 간단해져. 우변 하나 마이너스 JF 뮤제로 JF 뮤제로 JF 벡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방정식 두 개가 연락 간단해진다. 둘 다 뽀아송 이퀘이션이죠. 이거 스칼라 방정식이고 이거는 벡터. 어쨌거나 뽀아송 이퀘이션. 디커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서로 완전 따로 놀잖아. 얘 따로 얘 따로. 전기장이 자기장에 서로 뭐 영향 주고 이런 게 없어. 디커플 돼버려.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완전 따로 놀게 돼. 쿨룸 게이지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물론 가장 간단한 케이스지만 자, 이게 1, 2, 3번이 따름 성질이고 move on. 공간이 계속 좁네. 이 공간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LIH 미디어일 때 입실론, 뮤, 시그마 각각 상수인 LIH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앤 호모지니어스 미디엄일 때 이때는 중간 과정 쓰지 않겠어요.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변화를 하면 되니까 이때 쓰면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라플라시안 파이 더하기 다이버전스 라운드 A 라운드 T 이퀄 로 F 오버 입실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쪽은 라플라시안 A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A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A 라운드 T 스퀘어 빼기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더하기 뮤 시그마 파이 이렇게 되고 이게 우변이 마이너스 뮤 JF 프라임 프라임 제가 이야기했었죠. 전기장에 비례하지 않는 형태의 프리 커런트 코스믹 레이라든지 아이오나이즈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날 때 전기장에 비례한 항은 여기 어디 사용돼 버렸으니까 요거지. 여기 들어갔으니까 요 두 항 요게 요 두 방정식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요 첫 번째 방정식을 잘 보면은 이쪽에다 옮겨놓고 보면요. 로 F 오버 입실론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은 이걸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기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여기 라운드 A 라운드 T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더하기 기호는 아주 가까이다 붙여놓지 뭐. 요거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최대한. 왜냐면 A 벡터 포텐셜 할 때는 이게 여기 자리에 파이가 왔으니까 여기 파이니까 얘는 A가 오도록 서로 이게 반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하나씩 둘씩 이제 해보면
아, 아니구나. 쏘리. 이거 뭐야? 아, 잘못했다. 이거는 이쪽이 아니다. 얘는 이쪽이 아니고 미분이 이게 시간 편미분으로 바꿔야지. 더하기 여기다 해야 되겠네. 여기에 다이버전스 A 이렇게 왔어야 되겠네. 이런 형태로 오게. 그래서 여기 나머지를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 해볼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여기도 똑같이 옮겨 써보는 거예요.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형태는 똑같고 이 자리를 파이로만 A 벡터 포텐셜 파이로만 바꾼 거죠. 이것도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파이 라운드 t의 스퀘어. A 벡터 포텐셜을 스칼라 포텐셜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밀어 올려. 여기는 파인데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얘는 똑같이 올려.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얘는 똑같이 올렸어요. 얘는 뮤 시그마 파이. 지금 원래 없어야 되는 항을 내가 4개를 추가한 거지. 밑에 거랑 생긴 게 똑같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A 벡터 포텐셜인데 이건 파이가 되고 여기는 아예 똑같이 갔지. 그런 항을 4개를 추가해 봤어요. 위에 거에. 원래 없어도 되는 거였어. 근데 추가하고 나면요. 그것들이 요거 지금 추가한 것들은 사실은 0이에요. 이 추가한 효과는 0이야. 왜냐하면 보면 여기 뮤 시그마 붙은 것만 보면은 여기 보면 뮤 시그마 마이너스 뮤 시그마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여기 있고 이쪽 끝에 가면은 더하기 뮤 시그마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있잖아. 그죠? 빼기 더하기 0이야 원래. 그 다음에 여기도 뮤 입실론 마이너스 뮤 입실론 있었죠? 라운드 스퀘어 파이 라운드 t의 스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파이 라운드 t의 스퀘어잖아. 이 두 번 미분이니까 0이에요. 0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넣어도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했냐? 모양이 좋거든. 대칭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싶었던 거야. 우변은 소스, 좌변은 어떤 방정식인데 방정식 형태가 아예 똑같기를 바래. 다 똑같은데 좋은데 이쪽은 완전히 모양이 아주 예뻐요. 이게 라플라시안 연산자 시간 데리버티브 2번. 여기까지 뭐 모양 1대1이야. 요 놈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요 놈은 기본적으로 요 안에 게 똑같잖아. 이거를 0으로 잡아버리면 좋겠다. 이걸 또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0이라고 만약 이게 0이면 이 방정식이 아주 예뻐진다. 이게 0인 초이스를 뭐라고 하냐? 로렌츠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여기 1번 페이지에 로렌츠 게이지, 쿨롱 게이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로렌츠 게이지에 해당해. 로렌츠 게이지를 잡는 조건이야. 다이버전스 A와 스칼라 포텐셜을 시간에서 1차 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컨덕티버티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에 비례하는 항, 그 세 항을 써서 이것들 합이 0이 되게 이건 출수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A 벡터 포텐셜이나 스칼라 포텐셜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많아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활용하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추스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또 E 필드나 B 필드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이 변화가 생기지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이지 초이스를 통해서 이런 초이스는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좌표 변환, 일종의 좌표 변환 같은 건데 좌표 변환을 해서 공간 좌표는 안 바뀌었지만 포텐셜들 사이에서의 좌표 변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좌표 변환을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이 방정식이 간단해진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이걸 좀 간단하게 해보면 시그마가 0이면 JF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썼던 것이 JF가 돼야 돼요. 시그마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기장과 전류가 이제 디커플된 거잖아. J가 시그마인데 전기장으로부터 오는 전류 이런 건 없는 거거든 이제. 시그마가 0이니까 그러면 모든 프리 커런트는 다 JF라고 쓸 수가 있어요. 프라임 안 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 방정식이 예쁘게 된다 이 말이죠. 로렌츠 컨디션 쓰고
그리고 게다가 시그마도 0을 쓰면 라플라시안 A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A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A 라운드 T의 스퀘어는 마이너스 뮤 JF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파이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파이 라운드 T 스퀘어 이퀄 로 오버 입실론이 되게 돼요. 형태가 똑같아졌죠?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로렌츠 컨디션을 우리가 로렌츠 컨디션을 지금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로렌츠 컨디션을 보면요. 여기 로렌츠 컨디션이 시그마가 0이 되면 두 항으로 바뀌게 돼요. 다이버전스 A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세 번째 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0 이렇게 돼 버려서, 여기 보면 그런 항이 있거든. 여기 이런 항이 있는데, 이 항이 다이버전스 A로 바뀌게 돼. 이 항이 다이버전스, 이게 0이 되면 다이버전스 A 0이 되게 되고, 시그마까지 여기인데 왜 두 번째 항을 왜 썼대?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만 두 개만 써야지. 시그마 0이니까 두 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로렌츠 컨디션은 이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방정식을 보면, 여기 보면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 이거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인데, 이거를 연산자를 새로 도입을 해요. 사각형 연산자. 내가 너무 직사각형으로 그렸지?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제곱. 역삼각형을 4차원이라는 의미지. 차원이 4개다. 그래서 요 연산자는 뭐냐면 라플라시안에다가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이런 연산자를 말하는 거지. 이 연산자를 소위 달람버션이야. 다 D 어퍼스트로피 있고 알람버션, 달람버션 오퍼레이터. 달람버션이야. 달람버션. 얘는 라플라시안. 얘도 사람 이름이었잖아. 라플라스 이름을 따서 얘는 라플라시안, 얘는 달람버션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쓰면은 이퀘이션이 간단히 써지겠죠. 오퍼레이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히 쓰기 위해서요. 달람버션 A 벡터 포텐셜은 마이너스 뮤 JF. 간단하잖아. 달람버션 스칼라 포텐셜은 로 오버 입실론. 이렇게 쓰려고. 간단해서 좋잖아. 포화성 이퀘이션 4차원의 4디멘전에서 포화성 이퀘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간 차원이 정확하게 딱 시간 차원 아니지. 입실론 뮤라는 것에 스케일이 돼 있지. 입실론 뮤의 절대값분의 t, 절대값분의 1 곱하기 t, 이런 타임으로 스케일링이 돼 있는 거죠. 입실론 뮤 절대값분의 1, 이게 뭔 줄 아나? 빛의 속도야. 이게 c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지. 실제로는 cn이라고 할까? 진공에서가 아니라 어떤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야. 얘가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이냐고? 4차원의 파동 방정식이지. 4차원의 파동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은 애초에 특수상대론에 컴패터블하다. 애초에 특수상대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가 들어있다니까, 방정식 속에. 빛의 속도가 들어있잖아. 상대론적인 이퀘이션은 반드시 빛의 속도가 나타나야 되거든, 시간에. 시간에 빛의 속도 하나도 없으면 그럼 상대론적인 이퀘이션이 될 이유가 없어. 이건 애초에 C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한참 전이야. 맥스웰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대에
이걸 다시 열심히 고쳐 쓴 거지. 이 방향으로 되도록.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했을 때는 이것까지 굳이 하진 않았을지 모르나 후대 사람들이 빛의 속도 이거 전자기 방정식을 우리가 고쳐야 되나 보니까 고칠 게 없어. 이미 상대론적으로 컴패터블해. 오케이.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오케이. 따름 성질 하나만 더. 따름 성질 아까 세 번째 건 내가 지워버렸고 지금 네 번째 하나 더 합시다.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로렌츠 컨디션에서 따름 성질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이버전스 A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이퀄 0 시그마가 0일 때 컨덕티비티가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걸 썼는데 이걸로부터 이거 이항했으면은 이게 A 벡터 포텐셜의 노멀 컴포넌트에 대한 그걸 쓸 수 있잖아요. 바운드리 컨디션을 쓸 수 있잖아. n dot A2 빼기 A1 이걸 이항한 다음에 그거에 무한소로 곱한 다음에 그 리미트를 취하는 건데 이게 스칼라 포텐셜의 편미분인데 경계에서 특별히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이지. 그래서 A1n은 A2n이 된다. 노멀 컴포넌트도 연속이다 이 말이야. 아까 1번에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렌츠 게이지를 추수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요 1번하고 4번 합치면 A 벡터가 1번에서 연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칼라 포텐셜은 애초에 연속이었고 벡터도 연속이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로렌츠 게이지 추스를 해야 되겠다. 물론 쿨롱 게이지도 돼요. 쿨롱 게이지는 다이버스 A가 0인 추스니까 쿨롱 게이지는 애초에 되고 로렌츠 게이지 정도까지도 된다. 그래서 A 벡터가 연속이다. 경계에서.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게이지 변화함 잠깐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